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수십 년을 함께 했다고 해서 모두 내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던 사람 중 일부는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사람을 거르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60세 경희 씨는 최근 50년 지기 친구와 연을 끊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녔고 결혼식에도 서로 참석했습니다. 자녀들도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평생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빴습니다. 피곤했고 우울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희 씨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희 씨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경희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자기는 더 힘들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경희 씨가 좋은 일이 있어도 시큰둥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친구가 경희 씨를 은근히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희 씨의 선택을 비판했고 경희 씨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네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경희 씨는 친구가 조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실은 간섭이었습니다. 결정타는 경희 씨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경희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야 연락이 왔는데 자기 집안 경조사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경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50년을 함께했지만 그것은 그저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경희 씨는 용기를 내서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50년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희 씨는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나고 나서 우울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경희 씨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8세 동수 씨는 다른 종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동수 씨는 직장 동료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고 주말에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수 씨는 그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떠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동수 씨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어색했습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했고 동수 씨는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동수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동수 씨의 친구가 아니라 동수 씨의 직장 동료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좋아한 것은 동수 씨라는 사람이 아니라 동수 씨의 직책이었습니다. 동수 씨가 제공할 수 있는 인맥과 정보였습니다. 동수 씨가 회사에 있을 때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자 관계도 끝났습니다. 동수 씨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동수 씨는 이제 조건부 관계와 무조건적 관계를 구분할 줄 압니다. 65세 명숙 씨의 경험은 또 달랐습니다. 명숙 씨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명숙 씨 집안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명숙 씨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심지어 명숙 씨가 어렵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명숙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모임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 씨가 잘 나갈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어려워지니 등을 돌렸습니다. 명숙 씨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그 와중에 진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명숙 씨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명숙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줬습니다. 명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거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운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거르는 첫 번째 기준은 만나고 나서의 기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후자의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호성입니다.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있어주는지,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도와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존중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 삶을 인정합니다. 반면 가짜 친구는 나를 바꾸려 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진정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합니다. 내 돈, 내 지위, 내 인맥을 원합니다. 후자는 조건부 관계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시간의 검증입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합니다. 반면 가짜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붙어 있다가 어려워지면 떠납니다. 경희 씨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건강한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합니다. 경희 씨는 이제 소수의 진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희 씨가 지금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친구입니다. 경희 씨가 아플 때 병원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경희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경희 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경희 씨는 이제 이 소수의 친구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은 가깝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경희 씨는 말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낫다고 말입니다. 동수 씨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직장을 떠난 뒤 동수 씨는 관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대신 정말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수 씨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가 회사에 있든 없든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수 씨는 그냥 동수였습니다. 직책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냥 친구였습니다. 동수 씨가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동수 씨는 이제 조건부 관계를 경계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그런 의도가 보이면 거리를 둡니다. 동수 씨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명숙 씨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명숙 씨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평소의 친절함이 아니라 어려울 때의 태도를 봅니다. 명숙 씨는 교회의 사람들 대부분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명숙 씨를 도와줬던 그 한 사람과 깊은 우정을 썼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100명의 교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큰 위로가 됐다고 말입니다. 명숙 씨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합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면 그때 진짜 관계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가짜 관계에 쓸 수는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거른다는 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를 더 잘 돌보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십시오.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그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다고 말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사람을 걸을 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진짜 관계에 쓰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